합당 얘기, 지금 조국당과 조국과 정청래의 속내가 드러났어요. 오늘 황운하가 천기 누설을 했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가시죠. 대표의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국 신라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의 결정을 한다면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 당 지지율 높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당명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당원들이 굳이 바꿀 필요 없다. 한다면은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오늘 황운하 의원이 아주 중요한 천기 누설을 했어요. 그래서 조국이 공동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무리한 얘기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왜 합당을 하는 거잖아. 합당을 하게 되면 지도부를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국이 공동 대표를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승계를 해야지 우리가 민주당에서. 조국당에 이제 최고위원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몇 명이나 더 들어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합당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순간 은율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순진해.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저는 이제 흡수 합당, 흡수론자잖아요. 흡수 합당하면 되지. 아니 지금 160석 거대 여당하고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잖아 지금. 여당하고 12석짜리 조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세 정당하고 혜태님 조국과 짜고 쳤을 수도 합당을 하겠다라는 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먼저 합당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조국당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당을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당에서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합당이 결렬이 돼봐요. 여러분. 누가 가장 데미지를 입습니까? 합당이 뭐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되건 의원들이 반대를 하건 아니면 조국당에서 반대를 하건 간에 어떤 식으로건 합당이 부결이 됐어. 합당이 실패를 했어요. 그럼 정치적으로 누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습니까? 합당이 안 되면 누가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정청래예요. 정청래가 당연히 데미지가 크지. 합당도 안 될 걸 가지고 합당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시끄럽게만 만들어 놓고 정청래는 완전히 욕만 처먹는 상황이 되잖아. 조국은 상관없죠. 조국은 어차피 꽃놀이패예요 지금. 아니 합당이 되면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좋고, 합당이 안 되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조국당이 존재감이 없는데 어쨌건 2달, 석 달 동안은 합당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조국이 이슈의 중심에 나올 수가 있잖아. 중심에 설 수가 있잖아요. 조국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합당되면은 합당해서 좋은 거고, 합당이 안 되면은 어쨌건 지방선거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존재감을 키워가면서 가는 게 훨씬 좋지. 근데 정청래는 합당이 안 되면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진짜 당대표 내려놔야 돼요. 당연히. 자, 그러니 정청래가 조국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가 조국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조국이 배짱 튕기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의 상황을 아니까 협상의 주도권을 조국당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청래가 만들었다라는 거야. 합당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협상 방식도 대단히 참 지능이 모자란 저지능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다 넘겨주고 어떻게 협상에서 유리한 게 협상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 갑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당명 문제, 공동 대표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리고 정청래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 조국이 공동대표가 되고 조국당 사람들이 최고위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정청래가 손해볼 게 있습니까? 어차피 자기 우군인데. 그래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공동대표 하는 거예요. 자, 공동대표를 조국이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음 지방선거가 조국의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선거가 돼야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다음 지방선거 구도는 뭐 국민의힘 심판? 그 쌍팔년도 소리 좀 하지 마요. 그 정청래는 제가 아까 다 나쁜데 제일 나쁜 게 머리가 나쁘다라는 게 제일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다음 지방선거 구도는 친명이냐 반명이냐 구도예요. 즉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가 돼야 돼요. 이재명의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 구도로 가야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국민의힘이 이미 망한 당을 지들끼리 싸우고 자빠졌는데 뭘 심판합니까? 아니 다 죽은 놈을 왜 심판해요? 그게 지금 유권자들이 거기에 동의가 되겠어요? 아니 지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지금 장동혁하고 한동훈하고 지들끼리 머리채 붙들고 싸우고 앉아있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심판을 보자는 얘기야 그럼? 장동혁, 한동훈 누가 이기나 우리가 심판 봐주자는 얘기예요? 무슨 국민의힘 심판 프레임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정치에 ABC도 모르는 사람이지. 다음은 이재명의 선거가 돼야 된다. 이재명이 지방선거의 중심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을 견제할 것인지, 그래야 민주당이 이기는 거야. 압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국을 당대표로 세워놓으면, 예? 가연님 감사합니다. 저 지능으로 협상을, 이 표현 너무 웃김. 조국을 앞세워놓으면은 어떤 프레임이 형성이 되느냐. 자, 조국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아닌가.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조국이랑 정청래가 공동 대표가 돼가지고 지방선거를 이끌게 되면 지방선거에 승리를 하면은 조국과 정청래의 공이 되는데, 그 유권자들이 볼 때 와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은 조국하고 정청래가 유력 주자가 되겠네, 차기 주자로 치고 나가겠네. 그 과연 조국을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이런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국민나라님 감사합니다. 사실 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디 가둬놔야 돼요. 선거 때, 지방선거 때만 어디다 가둬놔야 돼. 못 나대게. 조국이 나오는 순간 문재인이 나오게 되고 선거가 교란이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조국과 문재인 심판 선거가 된다고. 아니 다 죽은 조국하고 문재인을 끌어내가지고 그걸 간판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른다고? 미친놈들이지? 지난 총선 때도 문재인이 경남 지역에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부산 경남이 완전히 초토화됐잖아. 근데 이번엔 아예 그냥 왕관을 씌워가지고 조국의 선거를 만들겠다? 이게 미친 자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근데 합당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정승은님, 국민나라님 따라갑니다. 합당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운하는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당명 같은 경우에 그죠? 웃기잖아요, 당명은. 지들이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혜태님, 청래도 저기 시골 사람한테 지령받았을까요? 바보 같은 짓을. 그건 웃기잖아. 조국 민주당, 이건 웃기잖아요. 동인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조국당, 이건 웃기잖아. 그리고 당명 가지고 시비 걸면은 민주당 당원들이 부결시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황운하도. 그래서 당명은 제가 볼 때는 조국당에서 욕심을 낼 문제는 아니야. 그 큰 욕심을 내봐야 뭐 실속도 없고. 근데 결국은 지분 문제, 지도부 구성 문제, 그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 지분 문제, 이거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합당인데. 그 조국 공동대표 만들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들, 민주당 최고위원 되고, 그 호남에 좀 나눠주고, 개판 되는 겁니다, 개판. 제가 보니까 경고를 했잖아요. 조국이 황운하한테 경고를 했는데 천기누설에서 경고한 거예요, 저거는.
황운하가 없는 얘기를 해서 경고를 한 게 아니고 천기누설을 해가지고 경고를 했다. 벌써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SNS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 조국혁신당이 내건 조건, 당명 변경, 지방선거 후보 보장, 지방선거 공천률 조정, 지방의회 비례대표 순번, 당직자 고용 승계. 이 당직자 고용 승계도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민주당 당직자를 줄여야 돼요? 아니면은 조국당 당직자를 그대로 승계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 민주당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당직 및 지역위원장 배분, 조국당 DNA 발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단축. 뭐 이런 얘기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오고 갈 만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뭐 낭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문제들은 아니야. 충분히 이거는 합당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의제들이에요. 의제들. 이렇게 된다는 아니어도 뭐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있을 테니 조국당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겠죠. 근데 이거 다 얘기가 나올 만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당명 변경이야 뭐 그냥 한번 얘기를 했다가 안 하는 거고, 지방선거 후보 보장, 공천률 조정, 비례대표 순번, 당직자 고용 승계, 당직 및 지역위원장 배분, 이거 다 뭐 4년 중임제, 대통령 임기 단축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 피그 말리오님, 최평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없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나온 건 아니다. 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박수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가 막힌 게 박수현이 당원들이 지금부터 이제 논의 시작인 거고 당원들이 동의를 하면은 협상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합당한다라는 대원칙에 대해서야 그래? 찬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컨대 조국을 공동대표로 한다. 이거는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잖아. 우리 민주당원들이. 그러면은 이 협상안을 당원 투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협상안을. 근데 박수현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합당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당원 투표를 해서 당원들이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협상을 한다는 얘기야. 좋게 생각하자님 꼬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들 맘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들 맘대로. 봉화혁명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일보 기자가 요즘 최한욱TV 시청자들도 많이 좋아하는 기자죠. 민주당 출입 기자 김정현 기자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야. 그럴듯해. 이 영상 쇼츠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합당의 목적으로 밝혔던 게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총리 성공이잖아요. 많은 의원들은 둘 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하자면은 A라는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중소기업 하나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소기업은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 기업은 일부 특정 섹터에서만 먹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어닝 쇼크가 올 것이다. 이렇다면 그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뿐더러 어닝 쇼크가 올 거를 알고 있다면 주가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실적 발표가 되면. 그러면은 그때 집어오면 되죠.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면 주가가 하락할 걸 알면서도 지금 시점에 비싸게 샀다. 요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배임이잖아. 요거는 배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배임의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 또는 제3자한테 이득이 돼야 돼요. 본인, 제3자에게 이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딱 맞네. 두 번째 요건, 본인의 회사는 손실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청래 정말 배임론 이게 잘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합당에 기가 막히죠. 배임죄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본인 또는 제3자한테 이득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사에 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참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니 그대로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지금 저게. 딱 맞아. 딱 맞아.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정청래의 조국당의 이득이 되는 건 뭐 여러분들이 다 피부로 느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청래도 본인의 연임에 도움이 되잖아.
본인의 연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의 해가 되고 있잖아.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당하고 합치게 되면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데미지를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조연아님 주가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네 저것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가시죠. 자, 민주당, 조국당 합당 찬성, 예. 찬성이 40.7%, 반대가 30.6%가 나왔어요. 조국당과 합당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찬성이 40%, 반대가 36%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찬성이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아,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합당을 하게 되면은 이탈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탈할 표가 생긴다라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예. 자, 민주당 지지층은, 예, 여기 보시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찬반에서 찬성이 66.7, 반대가 21.9가 나와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다음에 진보층에서는 59.2, 반대가 25.7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합당하면 민주당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자, 민주당 지지율이 43%가 나왔어. 대신에 서울과 PK에서는 지금 오차 범위를 추격을 했어요. 당 지지율이 5%가 빠졌어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3.9%가 나왔는데 2주 전보다 5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당 이슈가 터지고 나서 당 지지율이 거의 5% 가까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민주당의 털레반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이에요. 털레반들만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합당이 민주당 지지층의 66%가 합당을 찬성을 하니까 합당을 하면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지만은, 자, 5%가 떨어진 민주당 지지율이 43.9%였는데, 자, 합당에 찬성하는 의견은 40.7%예요.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합당에 반대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 합당 찬성이 당 지지율 5%가 떨어진 당 지지율보다도 낮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10% 가까이 빠진 걸로 봐야 돼요. 합당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중도층들이 등을 돌린다는 얘기야 지금. 중도층들이 강력하게 민주당의 합당을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수층들이야 그렇다 치고 김어준이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반대를 하니까 민주당이 좋은 일 아니야? 그런 유치한 초딩 수준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유치한 3단 논법이죠 그거는. 중요한 건 결국 선거라는 건 중도 싸움인 건데, 중도층들이 조국하고의 합당을, 조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들이 떨어져 나가면 민주당 지지층들만 가지고 40%만 가지고 선거를 할 거냐고. 합당에 찬성하는 40%만 가지고 선거를 할 거냐고요.